오늘 뉴스에이는 파장이 큰 법원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각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방아쇠가 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당했던 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1965년 정부 간 배상은 있었지만 이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를 준 기업에 또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 오늘 1심 판결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 3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유족들은 말문이 막힌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15년. 6년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 없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자기 사흘 앞당긴 뒤 오늘 오전에야 이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많은 방청객이 몰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이런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어찌 여기로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게 그지없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86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재판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3년 전 이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 이 대법관 2명의 그 당시 소수 의견이 오늘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 3년 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의 결론은 3년 전 대법원 판단과 달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 집행할 경우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도 11대 2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늘 판결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들이 일본의 소송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 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